기능에 의해 분류한 기능언 5가지 중에서 세 번째인 수식언을 의미에 따라 더 잘게 나눠보겠습니다. 수식언은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즉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이 수식언을 의미에 따라 더 잘게 나눠보면 2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식언 중에서 첫 번째인 관형사는 어떤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수식언 중에서 2번째인 부사는 어떻게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주로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수식언을 의미에 따라 더 나누었을 때 관형사와 부사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단어는 각각 어떤 품사인지 써보세요. 어떤 의미를 띠는 관형사와 어떻게의 의미를 띠는 부사로 나누어 보세요. 힌트를 주겠습니다. 관형사는 어떤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체언을 꾸며주고요. 부사는 어떻게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1번의 정답을 보겠습니다. 1번의 단어는 온갖, 저런, 새와 같은 단어죠. 이런 단어는 어떤의 의미를 띠는 관형사에 속합니다. 어떤의 의미를 띠니까 주로 체언을 꾸며주게 되겠죠. 2번 단어 참, 매우, 굉장히, 과연 등의 단어는 어떻게의 의미를 띠니까 부사에 속합니다. 부사는 어떻게의 의미를 띠니까 주로 용언을 꾸며주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문장에서 수식언 찾기입니다. 힌트를 볼까요? 수식어는 뒤의 말을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뒤의 말을 꾸며주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온갖 사람이 모였다에서 사람을 꾸며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모든 동물이 모였다에서 동물을 꾸며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주 많다에서 많다를 꾸며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매우 빠르다에서 빠르다를 꾸며주는 말을 찾아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온갖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꾸며주니까 수식언에 해당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도 동물을 꾸며주고요. 아주라는 단어는 많다를 꾸며줍니다. 매우는 빠르다를 꾸며주니 온갖, 모든, 아주, 매우가 수식언인 것입니다. 문제는 수식언 중에서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해 보기입니다. 힌트를 볼까요? 수식언 중에서 관형사는 어떤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체언을 주로 수식하는 말입니다. 부사는 어떻게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어떤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와 어떻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무엇인지 구별해 보세요. 1번 정답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온갖 사람 해서 온갖은 어떤에 해당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형사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 모든 동물, 모든도 어떤에 해당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많은데 어떻게 많아? 아주 많다. 자, 어떻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아주이기 때문에 아주는 부사입니다. 빠르다인데 어떻게 빨라? 참 빠르다. 자, 어떻게 해당되는 것이 참이기 때문에 부사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부사는 아주와 참이고 관형사는 온갖 모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번 수식언 찾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어떤과 어떻게의 꾸며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전부 수식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식어는 불변어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이나 어떻게의 의미를 띄어서 뒤의 말을 꾸며준다 하더라도 다가 붙는 말은 수식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뒤에 다가 붙는 말은 활용하는 말, 즉 용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힌트를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4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참 예쁘다에서 참은 예쁘다를 꾸며주며 다가 붙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수식어에 속하고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을 꾸며주며 다가 붙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식어입니다. 아름답게 피었다는 아름답게가 피었다를 꾸며주기 때문에 꾸며주기는 하나 다가 붙을 수 있어요. 아름답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태가 변하는 용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도 책상을 꾸며주기는 하지만 더럽다,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는 용언에 속하는 말입니다. 5번 수식어 찾기 문제입니다. 이 세 문장에 나오는 멋진, 멋지다, 멋지게 중에서 수식어는 어떤 것일까요? 자, 힌트를 볼까요? 뒤의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절대 수식어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가 붙는 말은 형태가 변하는 용언에 해당되지만 수식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입니다. 멋지는 학생을 꾸며주기는 하지만 멋지니 멋지다로 형태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멋지는 수식어이 아니고 용언입니다. 옷이 멋지다에서 멋지다는 다가 붙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언이겠죠. 멋지게 입었다. 멋지게는 입었다를 꾸며주긴 하지만 멋지다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용언입니다. 여기에서 멋진, 멋지다, 멋지게는 모두 용언에 속합니다. 수식어이 하나도 없네요. 6번 문제는 수식어과 용언 구별 문제입니다. 조용하다, 조용하게, 조용히 중에서 수식어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도 함정이 있으니 힌트를 주겠습니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형태가 변하는 용언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히로 끝나는 말은 신성불가침이라고 기억하세요. 이와 히가 붙는 말은 절대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히가 붙는 단어는 울트라 파워 강력 접착제로 고정시켜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와 히는 부사라는 표식으로 붙여놓은 부사와 접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사, 즉 수식어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6번 정답입니다. 모두 조용하다에서는 조용하다는 다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용언에 해당됩니다. 조용하게 놀아라에서 조용하게는 놀아라를 꾸며주긴 하지만 조용하게는 다가 붙는 조용하다로 바뀌는 말이기 때문에 용언입니다. 자, 조용히 놀아라. 여기 함정이 있네요. 히가 붙은 말을 조심하라 그랬죠. 히는 함부로 변형시키지 말라고 했죠. 부사와 접사예요.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부사와 접사이기 때문에 형태를 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사니까 수식어에 해당되겠습니다. 1번 수식어과 용언 구별 문제입니다. 힌트를 볼까요? 깨끗한, 깨끗하게, 깨끗이는 전부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서 전부 수식어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용언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형태가 변하니 수식어이 아니라 용언에 속하는 말이지만 이와 히가 붙은 말은 강력 접착제로 고정시킨, 즉 부사로 바꿔주는 접사이기 때문에 형태가 절대 변하지 않으므로 부사, 즉 수식어에 해당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교실, 깨끗하는 교실을 꾸며주기는 하지만 깨끗하니 깨끗하다로 형태가 변할 수 있으니 용언에 해당됩니다. 깨끗하게 닦아라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가 닦아라를 꾸며주기는 하지만 깨끗하다로 형태가 변할 수 있으니 용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깨끗이를 볼까요? 깨끗이는 이가 붙었습니다. 이와 히가 붙으면 강력 울트라 파워 접착제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 이와 히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이기 때문에 즉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수식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품사인 관형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형사는 어떤의 의미를 가지니까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수식어는 뒤에 다가 붙지 않는 말이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형사의 예로는 어떤의 의미에 해당되는 온갖, 모든, 무슨, 이런, 새, 옛, 어떤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식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품사인 부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사는 어떻게의 의미를 가지니까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부사도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뒤에 다가 붙지 않는 말이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수식어, 부사로 보아서는 안 되고 용언으로 보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희가 붙은 말은 형태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부사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사의 예로는 어떻게의 의미에 해당되는 참, 아주, 굉장히, 많이, 가장, 제일, 과연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식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식어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말로서 관형사와 부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수식어의 특징 첫 번째는 뒤에 오는 체언이나 용언을 주로 꾸며준다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 다가 붙지 않는 말이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수식어에 속하는 품사 두 가지인 관형사, 부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의 단어는 총 9개의 품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9개의 품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해 가변어와 불변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는 기능에 따라 더 잘게 나누어 5가지 기능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미에 따라 더 잘게 나누어 9가지 품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말의 9가지 품사 중에서 7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가지의 품사를 더 배우면 우리말의 품사 9가지를 모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4차 시 복습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